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7월 11일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Part 1. 지문 읽기. Question 1. 1번 지문에서는 날씨 방송이 나왔는데 날씨 방송이 시험에 나올 때마다 단어들은 계속 똑같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유명한 단어가 report 이라는 단어,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레포트라고 잘못 읽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report. 항상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되고요. fortunately, currently 이런 단어가 두 개가 나왔어요. fortunately 하고 currently는 의미상으로는 관련이 없는 단어이지만 끝나는 발음이 비슷하죠. 틀리라고 발음하시면 감점 나오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fortunately 한다든지 currently 한다든지 그러면 둘 다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fortunately, currently 이런 식으로 T랑 L 사이에서 잠깐 끊어주는 느낌 요 느낌을 연습하셔야 fortunately, currently 뿐만이 아닌 recently, importantly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한 기술을 적용해 주셔야 되는 그런 단어들인 거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2번 지문에서는 슈퍼마켓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supermarket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왔는데 슈퍼마켓이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슈퍼마켓은 없는 발음이고요. super 하늘 날아다니는 그 남자 있죠. 그분도 슈퍼맨 아니고 superman 이렇게 supermarket이라고 발음을 해주셨으면 됐겠습니다. 이 슈퍼마켓 광고가 요 두 단어로 시작을 했어요. this week 이라고. 요거부터 벌써 이 사람의 영어의 유창성을 잘 알 수 있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his week 이런 식으로 두 개 다 장음으로 읽었다든지 this week 이렇게 두 개 다 단음으로 읽었다든지 이런 거는 다 감점이죠. 그래서 this는 단음, week은 장음. 구분을 잘 해서 this week 이렇게 읽기를 시작해 주시는 거 중요한 요소였고요. 두 번째 파트, part 2, question 3에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실제 시험장 분위기는 정말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와 이건 뭐야 이런 시험이 나왔는데 골프장 아주 오랜만에 골프장. 자, 우선 이번 주 시험에서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골프장이 영어로 golf course 이런 단어. 이 단어를 만약에 몰랐다면 벌써 시작부터 좀 문제가 될 수 있었겠죠. golf course 알아두시고 골프장에 가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작은 차 있잖아요. 그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golf cart 이고요. 그리고 연장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었는데 연장들이란 그 골프 치는 도구들이나 이런 거 말고 어디 고치고 그쵸 여기 쪼이고 여기 뭐 못 같은 거 망치 같은 거 이런 연장들 있죠. 이런 것들은 뭐 tools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셨으면 됐겠고요. 눈에 띄게 삽이 나왔습니다. 땅 파는 삽 있죠. 그거는 a shovel.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이번 주 시험에 굉장히 관건이었던 어려웠다고 볼 수 있어요. 자주 나오는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 파트, part 3에서는 인터넷 관련이 나왔는데 이번 주 시험 part 3는 뭐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평이한 난이도 정도인데 우선 인터넷은 자주 나오는 주제이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제가 자주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험이 나올 때마다 이 주제에 대한 세부 질문들 있죠. 4번, 5번, 6번 이 질문들의 내용은 시험마다 계속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자주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주로 언제 인터넷을 하니 이거 생각해 보시고요. 무슨 용도로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얼마나 자주 인터넷을 사용하니 이거를 다 답변을 해보세요. 그리고 인터넷 회사 어떤 인터넷 회사를 이용을 하세요?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회사는 마음에 드십니까? 이거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안 드는 이유도 생각해 보시고요. 한 달에 얼마 내세요? 이런 것도 영어로 답변할 수 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현재 한 달에 내는 그 액수가 싸다고 생각하니 비싸다고 생각하니 싸다고 생각하거나 비싸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이 주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은 토익 스피킹이라는 시험을 연습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보시고 Part 3
Part 3에서는 뭐 평소 때 나오던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타임 스케줄. 자, 화면에서 이 정보를 한번 보시고 7번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라 그랬죠? 가장 윗부분, 날짜, 장소, 요일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스케줄, 마지막 스케줄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요소인데 이번 주 시험 7번 문제에서 제목 4번 보이세요? 이 제목 4번의 세부사항 1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7번 문제는 첫 줄, 끝줄, 제일 윗대가리 요게 제일 많이 나오지만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 세부사항 1, 제목 4의 세부사항 1 평소 때 자주 나오지 않던 7번 문제이기는 했으나 7번 문제의 특징은 그 세부사항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그대로 다 읽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가 많이 어렵지는 않고 듣기에 나온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읽어주면 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8번 문제에서는 그 제일 마지막 시간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나는 몇 시까지 어디 가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몇 시에 이 장소를 떠버리면 놓치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게 질문이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끝나는 시간을 보았더니 그 사람이 물어본 시간 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이 정보 안에 끝나는 시간은 4시인데 얘가 지금 듣기에서 나는 5시까지는 가야 돼. 그럼 뭘 놓치니? 얘가 뭘 놓치나요? 아무것도 놓치는 게 없죠? 우리는 4시에 끝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제일 마지막에 나온 시간 이후의 시간을 명시를 하며 나는 무엇을 놓칩니까? 나의 만점 답변은 너는 아무것도 안 놓친다. 우리는 이 시간이면 끝난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됐고요. 9번 문제는 겹치는 단어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겹치는 단어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요소가 뭐냐면 묶여진 요소예요. 이 정보에서 지금 묶여진 요소는 제목 2번 보니까 세부사항이 2개가 나와 있죠. 제목 4번 보니까 세부사항이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로는 제목 2번 상세하게 다 얘기해줘. 제목 4번 상세하게 다 얘기해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확률이 높은 9번인데 제목 4번에 관해서 아까 7번 문제에서 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목 2번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지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준비 시간 동안에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제목 2번 아니면 제목 4번. 이런 애들이 나올 확률이 높구나. 7번 문제가 끝나고 나면 7번 문제에서 제목 4번 건드렸어? 그렇기 때문에 제목 2번 물어볼 확률이 훨씬 높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논리적인 생각이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시험을 보셨어야겠었고 Part 5, Question 10. 해결책 제시하기에서는요. 신유형이 나왔어요. 신유형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 사진. 화자가 2명이 나왔습니다. 남자가 한 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자가 얘기하고 다시 아까 그 남자가 얘기하고 여러분들 하지만 신유형이라고 사람이 꼭 2명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1명이 나올 때도 많습니다. 신유형인지 기존유형인지 구분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면 사진을 보시면서 이게 전화기 사진인지 아니면 회의하고 있는 사진인지 이걸로 구분을 하셔야지 화자가 1명인지 2명인지로 구분을 하시면 실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이번 주 시험은 화자 2명.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샌드위치 가게가 뭐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죠. 장사가 잘 안 돼요. 이걸 어쩌죠? 우리가 대학교 주위에 위치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대학교 주위에 있으면 대학생들이 손님으로 많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생들이 잘 안 온대요. 그래서 이 남자가 아마도 이 대학생들이 우리가 여기에 위치했다는 걸 모르나 봐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파트 5는 듣기가 길게 나오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장사 안 돼. 관건이에요. 관건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옛날부터 지금까지 가장 출제율 1위는 뭐냐면 옛날이란 뭐 10년 전, 8년 전 이럴 때 있죠. 5년 전도 지금도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왜냐면 얘가 출제율 언제나 1위거든요. 장사 잘 안 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될 수 있을까? 요것. 옛날 시험과 요새 시험의 차이점을 보면 한 10년 전 시험, 8년 전 시험 이럴 때는요. 장사가 잘 안 돼. 땡! 이러고 끝났어요. 시험이. 근데 이제 요새 시험은 이런 게 자주 나옵니다. 장사가 잘 안 돼.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인터넷 광고, 신문 광고 이런 것들은 이미 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해결책으로 인터넷 광고 하는 게 어때? 신문 광고 하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했으면 만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답변이었을 건데 요새는
인터넷 광고 이미 했다, 신문 광고 이미 했다, 모든 광고 다 했다, 이런 것들이 추가 사항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해결책 몇 개 정도는 준비를 해 가셔서 얘가 요거 뺏어가면 저거 치고 저거 뺏어가면 이거 치고 이렇게 준비가 탄탄히 돼 있어야 되는 그런 자주 나오는 시험이에요. 자, 우선 잘 써먹을 수 있는 해결책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nd out flyers. flyers라는 건 전단지거든요. 전단지를 뿌리자. 근데 대학교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near the university area, 대학교 주변에서 전단지 뿌리자. 혹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전단지 안에 할인 쿠폰이라든지 free coffee 쿠폰 같은 거를 추가해서 전단지를 뿌리자. 이렇게 조금 더 상세하게 조금 더 추가 설명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드릴 아주 좋은 해결책 하나는 전단지. 오케이? Part 6 마지막 part 얘기해 볼게요. Part 6 Question 11에서는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지금 하라는 거 하면 됩니다. Problem solving skills.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장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조금 더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내용, 이 토익 스피킹 시험이 다 연관이 돼 있고 다 관련이 있고 그렇거든요. 7월 5일 시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어를 competition, 경쟁, 시험에 경쟁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competition이라고 요렇게 잡는 것보다는 경쟁을 잘하는 사람, 경쟁에 강한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으로 주어를 잡아줘야 할 말이 훨씬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 시험도 문제 해결 능력 을 주어로 잡아도 문장 나올 거 몇 개 있겠죠. 그러나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넣어주면 정말 만들 문장들이 훨씬 더 옵션이 많아지거든요. 요거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저번 주 시험도 그렇고 이번 주 시험도 그렇고 사람의 실력이나 능력, 이런 너무나 자주 나오는 주제는 본론에서 뭐라고 할지 여러 개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 저번 주 시험이랑 이번 주 시험이랑 다른 시험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저번 주 시험은 경쟁이었고 이번 주 시험은 그 문제점 해결 능력이었는데 이거는 아예 다른 시험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뭐 다른 시험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토익 스피킹 시험을 매주 보다 보면 이 100개의 시험이 하나의 시험이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은 문장 오늘 2개 드릴게요. 주어는 좀 더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해낼 수가 있다. 주어 깔아주시고,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주어 있죠? 깔아주시고 would be able to accomplish more tasks in less time. 너무 좋은 문장이죠. 이런 사람은 좀 더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해낼 수가 있대요. 이런 사람, 주어예요.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시험에 나오는 표현들은요, 끝도 없어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은 사람,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 경쟁에 강한 사람, 뭐 너무 많은 시험에 나오는 주어들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usually, 주로, 주어 다시 한번 깔아주시고 can overcome obstacles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이런 사람은 장애를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주어 자리에 엄청 많은 단어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시험에 또 써먹고 또 써먹고 할 수 있는 문장들은 제가 오늘 드린 문장 2개 이외에도 여러분들 머리를 조금 더 쥐어짜셔서 몇 문장 더 생각을 해보시고 이 문장이 옳은 문장인지 옳지 않은 문장인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물론 지금은 2020년이지만 2019년 6월 1일에 토익 스피킹 시험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어요. 뭐 시간이 추가되었고 필기가 가능하게 되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2019년 6월 1일 시험부터 그 이후의 시험은 다들 최신 기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 시험 말고도 이 사전에 시험 몇 개 더 올려드렸죠. 그 시험들 상세하게 보시고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저는 그 전에 유튜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올렸지만 2019년에 그 나왔었던 시험들을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좀 검색도 해보시고 이런 것도 다 도움이 되는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쉬운 난이도 1, 가장 어려운 난이도 10 이라고 했을 때 이번 주 시험은 난이도를 좀 높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난이도 8. 그 이유는 사진 묘사에서 너무 잘 안 나오는 요소들이 똘똘 뭉쳐서 나왔다. 그런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Part 4.
그 정보 보고 답하기 그 파트에서 7번 문제도 자주 안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나왔고 8번 문제도 난이도가 어렵다고 소문난 그런 8번 문제가 나왔고 9번 문제도 출제율 1위 말고 그 다음 출제율이 나왔고 뭐 이런 부분은 잘 이해를 못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번 주 시험은 난이도 8 정도 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자, 7월 11일 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